자유와 사랑의 이율배반. 사르트르, 존재와 무. 내가 어떤 타자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자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경우,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비극일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도록 하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행복한 사랑일 수 있을까? 분명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자.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면 사랑이 가지는 불확실성, 설렘, 두근거림과 같은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나의 사랑이 타자의 사랑을 강제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타자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랑의 비극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문제에 대해 숙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의자나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아니다. 바로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태어난 한 사람이다. 내가 창문 쪽에 놓으면 아름다운 의자는 어떤 저항도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을 것이다. 내가 컴퓨터를 켜서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명령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타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내가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그 혹은 그녀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옷을 입으면 예쁘겠다고 제안을 해도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자나 컴퓨터와는 달리 성과시기까지 한 존재가 바로 타자이다. 이것은 타자가 바로 자신만의 자유 혹은 그만의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르트르라면 컴퓨터나 의자와 같은 것을 존재라고, 인간을 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의 주저 존재와 무에 따르면 존재가 컴퓨터나 의자처럼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것들을 가리킨다면 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다는 것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외적으로 규정되거나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 즉 주어진 본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에게 무의 측면, 즉 본질을 스스로 만드는 자유의 영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반성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르트르가 인간을 대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사물과는 달리 자신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사랑과 관련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만일 내가 타자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 자유로이 선택되어야 한다. 알다시피 사랑과 관련된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면 사랑받는 자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선택은 상대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타자가 자기를 선택한 것이 다른 애인들 중에서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가 값싼 것처럼 느낀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이 도시에 오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누군가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슬프게 한다. 사실 사랑에 빠진 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존재와 무. 사실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다. 사랑에 빠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타자가 자유롭게 나를 선택하는 상황일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경우보다 더 큰 희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사르트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다. 타자의 선택은 절대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일 것이다. 선택은 타자의 자유를 함축하는 말이지만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한 번만 나를 선택하고 다른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타자가 어떤 조건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어느 조건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나본 사람 중에 상대적으로 잘생겨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무심결에 던진 이런 말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우리를 그토록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상대방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사랑에 빠진 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르트르의 말이 이제야 분명해진다. 조건이 달라졌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거의 노이로제에 가까운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기를, 다시 말해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아닐까. 상대방은 자신의 자유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니 정확히 말해 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현재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가 자유로운 인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나를 버리는 것도 역시 그의 자유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상대방이 나를 절대적으로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불가능한 소망 이면에는 상대방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지옥, 그것은 타자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타자란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멋진 지옥 아닌가. 한때는 즐겨 앉았던 의자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난다. 의자는 더 이상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자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반성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불행한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자유를 가진 타자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언제든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를 붙잡기 위해 고뇌의 나날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